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J 종합적성검사 수리 영역을 이번 시간부터 같이 공부할 김소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리 영역 첫 시간이니만큼요. 우리가 지난 시험까지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문제 이론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지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유형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수리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트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용계산과 자료 해석 두 가지 유형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CJ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의 적성 검사에서도 수리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모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체 문제 문항수는요. 총 1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95문항까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험부터 추가로 15문항의 인문학 관련된 상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110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수리 능력 문항은 25문항으로 크게 변동은 없어요. 자, 25문항 정도로 나와 있는 수리 영역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난이도로 따지면 뭐 점점 난이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쉬운 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마 CJ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합격생 분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봤던 분들한테 많이 한번 여쭤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 후기들을 살펴보시면 다른 기업보다 문제는 되게 쉽다 이런 말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게 나한테만 쉬운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쉽다 보니까 사실상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리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영역도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나는 수리는 좀 어렵지만 다른 거 언어하고 추리 좀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영역이 다 좀 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쉽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문항수는 꽤 많은데 쉽긴 쉽지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후기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험을 본 분들이 하는 말은 쉽긴 쉬웠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했다, 너무 모자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쉽지만 그래서 쉬운 문제가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확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아니라 풀 수 있긴 하지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겠는가 이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쉽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게 CJ 문제 유형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 하반기 CAT 수리 능력 경우에 응용계산과 자료에서 두 가지 출제가 됐었고요. 이전보다 계산이 복잡한 문제 출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적성검사 문제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는 아닌 거예요. 점점 이제 기본적인 우리 실력만 보자라고 해서 그 난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깊게 이론을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내가 정확히 숙지만 하고 이게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면 되는지 빨리빨리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동일한 내용 자꾸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CAT 수리 능력은 타 기업보다 쉬운 편이다. 간단한 사칙 연산이나 방정식을 풀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만 이렇게 출제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유형의 특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주어진 문제를 읽고 문제 내시는 숫자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 후에 답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칙 연산 계산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암산으로 풀거나 간단한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여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쉽다. 이 쉽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간단한 사칙 연산 문제, 소금물의 농도 문제, 거속시 문제, 그리고 확률 문제 등이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 해석이 아니라 응용 계산 파트는 주로 이렇게 4가지 정도 문제용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출제 비중을 조금 더 보자면 전체 25문항 안팎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응용 계산은요 13문항에서 15문항으로 자료 해석보다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그 자료 해석은 12문항에서 13문항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응용계산은 그보다 조금 몇 문항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볼 수 있겠는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간단한 사칙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수리 능력이 이제 페이지 49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49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49페이지 이제 내용도 같이 보시겠지만 아마 제가 따로 지금 나눠드린, 올려놓은 PDF 파일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PDF 파일 자료가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리파들이 공부하기 전에 항상 보게 되는 그 각각의 공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고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요령과 그리고 뭔가 스킬, 꼼수만 가지고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꼼수하고 요령만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 꼼수 요령이 안 통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공식을 알고 난 뒤에 정도를 갖고 풀이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고 그게 먼저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 부분으로 꼼수 요령이 한 번 더 들어가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자료 한번 다운받아 보셔서 그 자료 옆에 딱 두시고요. 지금부터 볼 문제 유형들과 그리고 그 필기화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에다가 확실하게 좀 필기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너무나 쉬운 게 출제 빈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어느 가게에서 지난 5일 동안 판매된 음료수는 1,500잔이다. 날마다 판매된 음료량이 같다면 뭐 장난이에요, 지금 거의. 하루 동안 판매된 음료는 몇 잔인가? 5일 동안 똑같이 판매됐다. 근데 그게 1,500잔이에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1,500을 5로 나눠서 하루에 몇 잔 나갔겠는가?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정답 3번이죠.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간단한 사칙 연산 문제. 그러면 저하고 이런 문제를 막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조금 시간 낭비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같이 볼 만한 것도 없고 사실 뭐 요령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나누기 한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는 걸로 몫으로 좀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문제 유형들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기도 하네. 농도 문제, 거속시 문제, 그리고 확률 문제, 그리고 뭐 시계 각도 관련된 것도 뒤에 좀 나오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인류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까지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넘어가 볼게요. 교재 페이지 50쪽입니다. 50페이지예요. 자, 예제 두 번째로 소금물의 농도 문제라고 적혀 있고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괄호에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페이지 51페이지에, 그리고 51페이지 2번 문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있는 1회 문제 있는 건데요. 151페이지 9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91번.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하고 2회에 있는 문제 중에서 유형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적합한 문제들을 좀 미리 앞으로 당겨서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보지 않았던 것은 이제 뒤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부분 보다가 저 뒤에 있는 문제도 같이 보다가 이론만 정리하기는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적극 활용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제 2번인데요. 아마 아래 바로 해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해설을 바로 보는 그 공부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설을 보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알겠어.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이해는 되는데 이게 없을 때, 그죠? 해설 없이 바로 내가 식을 이렇게 고민 없이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소금 60g이 녹아있는 소금물 240g이 있다. 자, 내용에 대한 문장에 대한 해석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소금 60g, 240g, 합이 300g이겠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오류가 되겠죠. 60g을 포함해서 소금물 전체가 240g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소금물에 물 360g을 더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농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아마 갖고 계신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농도 구하는 공식은 사실 별거 아니죠. 그냥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물의양분의 소금양 곱하기 100이라고 이렇게 한참 아무리 암기해봤자 별거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실에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여학생이 15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여학생 비율 구하기 공식이라고 말을 굳이 안 해도 안 알려드려도 식을 다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우시나요? 전체 50명 중에서 여학생 15명이래. 근데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그냥 퍼센트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저 뒤에 가면 자료 해석에서 뭐 증감률, 비율 구하기 거기에 다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분모값을 뭐를 적게 되나요? 전체 값을 적었어요. 50명.
그죠? 분모는 항상 그래서 전체, 기준을 잡아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 값. 곱하기 100은 사실 별로 쓸데없어요. 곱하기 100 왜 와요? 퍼센트라는 단위를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옵션이에요. 분모분의 분자까지만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의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값분의 구하고 싶은 것 곱하기 100 이것이 퍼센트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에 적용시켜보면 분모값은 뭐가 와요? 전체양 소금물 총값이 오는 거죠. 분자에는 뭐가 옵니까? 농도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소금의 양. 농도가 높으면 아 저거 되게 짜겠다. 소금 많이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는요. 크게 4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 물끼리 섞는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금을 첨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물을 넣는다 아니면 물을 증발시킨다 이렇게 그죠?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물을 넣은 거예요. 자, 물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물을 넣거나 물을 증발시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량은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만 넣었기 때문에 또는 물만 증발시켰기 때문에 처음 했던 소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볼게요. 소금은 60g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을 넣었다, 물을 증발시킨다. 아, 소금은 그냥 그대로 있겠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소금 60g 두고요. 그러면 전체 240에 360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총 양이 얼마 됐나요? 600g이 됐네요. 전체는 600g이 됐고 그 중에 소금은 그냥 60이 있는 거예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구하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 나오나요? 계산해 보시면 10% 1번 나오겠네요. 1번. 계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크게 4가지 유형 중에서 물을 첨가한, 즉 소금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물 관련된 문제에서는 소금량 그것만 잘 구하시면 이미 절반 이상은 푼 거예요. 소금량이 아마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문제를 푸는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키워드가 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보실 때 각각의 소금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제시가 돼줬으면 좋은데요.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뭔가 구해내야 될 때 있죠. 그럼 그런 문제도 소금량부터 바로 구해두시면 이미 절반 이상은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